자, 그러면은 지금 네, 65쪽. 네, 65쪽. 네, 질문부터 하시죠. 65쪽. 질문해 와봐. 16, 17. 또 있나요?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얘부터 갈게요. 얘도 말의 의미만 아시면 돼.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자, 삼각형 OAP의 넓이가요, 최대래요, 최대. 이게 무슨 말이냐, 요것만 아시면 돼.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각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표현에서 뭐 하나를 고정된 값으로 정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상에서 지금 보시면 움직이는 점은 P예요. P만 움직이고요. O하고 A라는 점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 얘랑 얘랑 연립했을 때의 교점이니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각형 OAP의 넓이라는 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OA로 잡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건 얘가 이 높이가 최대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그럼 이거 아까 했던 문제란 말이야. 자, 우리가 지금 OA는 이건 딱 정해졌으니까 얘만 판단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아까도 2차 곡선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이거 평행 이동했던 거 기억하시죠? 똑같아. 이거 그대로 평행 이동해달라는 거죠. 자, 이거 평행 이동하시면, 그러니까 여기 그림상으로는 y는 x하고 자, 평행하게 선을 그렸을 때 그때 만나는 점이 있다면 그 점이 가장 거리가 이 둘 사이의 거리가 가장 긴 거다. 왜냐면 이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이 길이가 가장 기니까 높이가 최대가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같은 유형.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럼 얘 미분하자고요. 얘 미분해서 그때 기울기가 1이 되는 지점을 찾아보자. 네, 그런 뜻이야.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자, 처음에 y'은요, 얘는요, 자, 곱해의 미분법.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앞에 거 미분. 자, 뒤에 거 그대로에, 다시 앞에 거 그대로. 자, 뒤에 거 미분할 때 합성함수의 미분법. 자, 겉미분. 그 다음에 속미분 했는데, 속미분 해봐야 1이라서, 네, 요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거의 결과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이 되는 지점을 찾자라는 거죠. 1이 되는 지점. 네. 자, 요게 1이 되는 그때 x가요 2분의 1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2분의 1이다. 자, 그러니까 x에다 2분의 1 넣어라. 여기다 넣어줘라. 자, 2분의 1 넣어주면 얘는 어때? 얘는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a죠. 4분의 9a. 마찬가지로 2분의 3 들어가면 얘는 3a에다가, 자, 3a가 아니지. 쏘리.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a네. a에다가 여기 2분의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3a
가 1이다. 뭐 이거예요. 네, 그래서 A 값 찾아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찾을 때 하나를 고정시켜주면 높이가 최대야. 높이가 최대니까 이 직선하고 평행한 상하. 그랬을 때 이 평행한 부분, 그러니까 결론 우리가 미분했을 때 그 기울기가 1이 되는 지점을 찾을 건데 그 1이 되는 지점을 알려줬다고 친절하게 2분의 1이다. 그래서 넣기만 하면 답 나온다. 네. 자, 17번 갑시다. 자, 17번에서는 좀 어려워. 역함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 우리 역함수 못 구해 어차피. 이거 못 구합니다. 역함수 못 구하거든요. 근데 역함수라는 게 원래 뭐에 대한 대칭이었는지를 떠올려 보자. 그러니까 역함수는 뭐냐면 y는 x에 관한 대칭의 형태란 말이야. y는 x에 관한 대칭이니까 y는 x 대칭이라는 게 x하고 y를 그냥 바꿔주면 되거든요. 바꿔주면 되니까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서의 접선을 구한 다음에 그 접선을 y는 x에 관해서 그냥 대칭시켜주면 그럼 역함수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지 않겠냐예요. 그냥 그게 다야. 자, 그걸 기억하시면서 다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a, 2라면 이거는 지금 역함수에서의 a, 2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 인버스 a는 2다 뭐 이런 뜻인데 우리 1학년 때 배웠단 말이야. 이 함수도 넘어갈 수 있어요. 함수도 넘어갈 수 있어. 넘어가면서 역함수가 붙는 거니까 이게 넘어가면 f는 a다 이런 말이 됩니다. f는 a다. 자, f는 a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대입해봐. 네, f는 a니까요. 대입하시면 어때? 여기다 대입하면 자, 8 빼기 8 플러스 5니까 a는 5구나. 네, 나와요. a는 5구나.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목표는 자, 2,5에서의 접선을 일단 구하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f'x는요. 자,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4니까 자, f'2는 어때? 자, 얘는 그러면 네, 12에서 4 빼니까 네, 8 나오네요. 12에서 4 빼니까. 자, 그러면은 얘가 기울기고 한 점이니까 자, y는 자, 8에 x-2 플러스 5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원래 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내가 원하는 건 역함수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x하고 y를 바꿔주면 돼요. 이 상태에서 y는 x 대칭을 하시면 되니까 결론은 뭐야? x하고 바꾸라고. x하고 y를 바꿔주시고 y는 뭐? 하시면 답이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역함수 못 구해요. 역함수 못 구한다. 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너네 역함수 못 구할 뿐더러 역함수 미분하는 것도 모르잖아. 네, 모르기 때문에 너네 이제 원래 함수에서 생각을 하겠다. 네, 그 얘기입니다. 얘는 네, 그렇게 하면 다 된 거겠네. 네. 자, 그럼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서 도함수 활용 갈게요. 아니, 오늘,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일요일날 좀 진도를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일요일날 진도를 많이 나올 거라서, 오늘은 원래 문제풀이랑 그 다음에 설명 위주로만 흘러가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던 거니까, 네, 남은 시간에 이제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네.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거라서, 이제 설명만 잘 들어보시면 돼요. 자, 시작하자. 자,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자, 증가 감소에 관한 얘기예요. 뭐, 이런 걸 한번 봐줘라. 예, 요건 듣고서 이해만 하시면 돼. 자,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자, 이렇게, 여기가 x1이 있고 x2가 있대요. x1이 있고 x2가 있는데, 얘를 y는 fx라고 하자고. y는 fx라고 하면, 요때의 점은 뭐냐면, 요때의 점은 그러니까 x1, fx1이 될 거고, 요때의 점은 x2, fx2가 되겠지 뭐. 이렇게. 그럴 때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아니, x1이 있고 x2가 있대요.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서 x2가 더 크죠. 현재상으로 x2가 더 커. 그런데 여기다가 함수를 씌웠더니 이렇게 f라는 놈을 양쪽에 씌웠더니 오히려 얘가 더 크더래. 얘가 더 크더래. 그럼 우리가 요것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어찌됐든 요 구간 안에서는 요 fx는 감소하고 있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얘기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요 구간 안에서 x1하고 x2라는 요 구간 안에서만큼은 아무튼 감소하고 있지 않겠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fx는 감소가 아닐까 라고 말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야.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반대로 x1하고 x2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함수를 씌웠더니 이렇게 씌웠더니 예를 들면 fx2가 더 크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이제 뭐야? 그러면 fx는 증가하고 있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요. 이게 아니라 이제 얘가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를 한번 봐달라는 거야. 이런 그래프가 있대.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자, 우리 열심히 배웠단 말이야. 뭐를? 미분이라는 걸 열심히 배웠다고. 미분의 의미가 뭐야? 접선이야, 접선. 접선의 기울기야. 자, 어디 가서 미분과 미분법을 혼동하지 마세요.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고, 미분법은 그냥 계산법이야, 계산법. 미분이 미분법은 아니야. 미분법은 미분의 계산을 좀 쉽게 하려고 배운 것 뿐이야. 자,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제 미분이라는 건, 자, 일반적으로요, 접선의 기울기니까, 우리가 얘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자, 얘를 미분해보면, 자, 미분했을 때의 기울기를 봐달라는 거죠. 미분했을 때의 기울기를 살펴보시면, 얘가 어때요? 감소하고 있단 말이야. 감소하고 있어. 자, 그러다가 요 순간에 잠깐 0 되죠. 얘 그래프를 봐보시면 감소하다가 증가되는 그래프인데 얘를 미분을 해보면 자,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양수로 바뀌는 요런 그래프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이거야. f'x가 만약에 음수라면요. f'x가 어떤 구간 안에서 음수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확실하게 fx는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f'0이 음수면은 감소에 있는 거잖아. 이 그림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x가 양수면 그때는 또 반대로 어때? 양수면 자, fx는 어떤 상태냐면 네,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의 역은 뭐냐? 그러니까 fx가 예를 들어서 증가함수라고 합시다. fx가 증가함수라면 그때는 f'x가요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자, 다시 만약에 fx가 감소함수라면 그러면 f'x는 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좀 이상해. 아니, 여기서는 는이 없었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는이 없었는데 이거를 바꾸는 순간에 는이 들어간단 말이야. 자, 일단은 얘부터 먼저 설명하면 이런 그래프를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그래프를 떠올려 봐. 이런 그래프는 자, 처음에 미분해 보시면 기울기가 양수죠. 그러다가 잠깐 0 됐다가 다시 양수예요. 그러니까 증가함수라는 의미가 보시면 왜 여기에 는이 들어가냐면 이런 그래프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사실 봐봐 증가하고 있잖아요. 잠깐 f'x가 0이 되더라도 증가하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증가함수가 맞단 말이야. 그래서 증가함수거나 감수였을 때 미분했을 때 0이 붙을 수도 있어요. 0이 붙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여기 처음에서는 그러면 여기도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감소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면 물론 이 그림상에서는 자 그러니까 는이 붙지 않았던 이유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소 상태라는 표현에서 예를 들면 얘는 0된 값이 딱 하나만 존재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떠올릴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가 있으면은 분명히 이때는 기울기가 양수였단 말이죠. 미분하면 양수죠. 미분하면 양수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미분하면 다 0이야. 근데 여기도 0이고 0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상호는 분명히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그래프를 증가함수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말을 못한다고. 왜 그러냐면
여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보면 다 0이야. 그냥 0, 0, 0, 0, 0, 0. 자, F'X가 다 0 된다고. F'X가 다 0 되는데, 얘가 증가가 아니잖아. 그냥 꾸준한, 그러니까 변동이 없는 거잖아. 변동이 없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무조건 증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의는 항상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여기서 눈이 빠지는 거야.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라는 말은 또 틀린 거냐? 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예를 들면 자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결국에 F'X가요 0이 되는 지점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면 그러니까 연속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개씩만 나오는 거면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간으로 0 되는 게 구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값이 하나씩. 예를 들면 여기가 뭐 x가 0이고 또 요때는 x가 1이고 요때는 x가 2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점 한 점의 형태로만 나와주면 상관이 없다고. 이럴 때는 증가가 맞죠. 이런 건 증가가 맞는데 예를 들면 F'X가 0 되는 지점이 예를 들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모든 값에서 다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그건 증가함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은 그거야. 결론은 일단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 명제입니다. 참인 명제. 그러니까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고요. 그런데 Fx가 감소함수면 는이 붙어야 된다.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무조건 증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증가가 아닌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 정도만. 네,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자, 다시요. 일로 와서.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번에 세 번째에서는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 자, 요 그 말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구간이야? 어떤 열린 구간이 있대. 자, 열린 구간이 있어요. 열린 구간이 있는데 그 열린 구간에 예를 들면 그 열린 구간이 그냥 있다고 해볼게요. 열린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 안에서 자, FA 그 다음에 FX가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면 이거 또는 자, FA가 FX. 네, 요런 경우에 말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봐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여기서 한번 봐주면 이거는 그러니까 봐봐. 모든 실수에서 말하는 게 아니야. 어떤 특정한 구간을 말해요. 어떤 특정한 구간 안에서 얘는요. 특정한 구간 안에서 이 모든 실수라는 말이 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겠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오해가 있어서 내가 안 그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그릴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어떤 특정한 거를 잘라요. 이렇게 구간을 잘라. 그래서 요 구간 안에서 fx라는 건 요 모든 값들을 말해요. 요 모든 값들. fx라는 건 내가 자른 범위 안에서 fx는 요 위에 있는 요 그림상에서의 값을 말하고 요 fa라는 뜻은 뭐냐면 특정한 값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특정한 값을 말해. 이걸 말로 한번 이해해 봐봐. 말로. 특정한 값이야. 그런데 자, 이 그림에 맞는 거는 자를 거면 이쪽으로 자르는 게 맞겠네. 요 범위로 봐봐. 요 범위 안에서. 이 안에 모든 실수. 요 범위 안에서의 모든 실수고, 이건 특정한 값을 말해. 근데 이 특정한 값보다 모든 실수가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이 특정한 값은 누구일 거냐면, 당연히 이 그림상에서 가장 작은 거. 그러니까 누구냐면 얘겠죠. 자, 요 값이라고 하면 되겠, 요때가 A겠지 뭐. 가장 작은 거. 그러니까 자, 이걸 만족하는 요 FA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극소값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이걸 극소값이다. 네, 극소값이다. 네. 자, 마찬가지로 또 얘도 봐봐. FA가 FX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값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범위에 여기를 봐달라고 이번에 이 범위를 봐볼까? A라는 말이 좀 불편하시면 B로 바꾸셔도 돼요. 내가 얘를 B라고 바꿀게. A하고 B의 의미는 그냥 특정한 값이다. 네, 그런 뜻이야. 그러면 FB라는 것 B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 가장 큰 값이죠. 모든 값보다 모든 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값 중에서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어디냐면 가장 큰 거는 여기겠죠. 이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 자, 그럴 때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르냐면 네, 극대값이다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얘를 극대값이라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이게 원래 정의야. 극대값과 극소값의 정의는 사실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너네가 이거 보고서 아, 이거는 극소값을 말하고 이거는 극대값을 말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요. 앞으로 이제 요 표현과 요 표현이 그러니까 말로 하면 좋아. 말로 그냥 극대값 구해라, 극소값 구해라 하면 우리 금방 구하거든.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뭘 구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극대값, 극소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디에도 자, 얘가 미분 가능하다란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상에서의 의미는 아무튼 간에 모든 값보다 크면 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이 곡선은요. 곡선은 무조건 미분 가능해요. 곡선은 미분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 봐보자고. 뾰족뾰족한 거. 자, 뾰족뾰족한 것들을 한번 봐주시면 여기서 미분 불가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 불가점이란 말이에요, 얘네가. 미분 불가점이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린 여기를 극대값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극소값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극대극소를 갖는다라는 게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값을 구할 때 자, fx가 자,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네. 너네가 항상 문제를 풀 때는 fx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가정하에 극대극소를 찾다 보니 항상 미분이 가능한 값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극대극소의 정확한 표현은 그냥 이런 표현이야.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 가장 큰 거, 특정한 구간에서 가장 작은 거, 그냥 그런 뜻이라서 꼭 미분 가능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그림상에서도 분명히 미분 불가고 얘가 미분 불가점이지만 이 그림상에서는 자, 내가 얘를 이렇게 이 범위로 잘라주면 이 범위 안에서는 아무튼 이 값이 제일 큰 거니까 극대가 맞고 내가 범위를 이렇게 잘라주면 이 범위 안에서 가장 작은 게 여기가 맞으니까 극소가 맞는 거야. 그래서 내 말은 극대극소가 무조건 미분 가능하다라는 표현은 아니야. 그런 말은 아닌데 그래서 너네가 항상 문제를 확인해 봐야 돼. fx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써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네, 그런 뜻이에요. 다시. 그래서 만약에 이제 fx가 미분 가능하면 우리가 이런 곡선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런 곡선의 형태를 띠니까 그때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얘가 미분 가능하다면 그러면 여기 보다시피 0 되는 지점이 있어요. 미분했을 때 0 되는 지점. 자, 미분했을 때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럴 때 자, 여기서 보면은 얘가 자, 다시 보면 자, 여기를 만약에 내가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표현해 보면 방금 봤다시피 A라는 점을 집어넣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0 되고 여기도 0이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이 극대극소를 쉽게 찾는 방법은 자, 미분을 했어요. 그래서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거죠.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지점을 찾고 자, 이렇게 찾고 그 상태에서 좌우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보면 A라는 점에서 봐봐. A라는 점에서 보면 자, A의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양수고요. A의 오른쪽에서 기울기는 음수잖아. 좌우의 부호가 다르다고. 이렇게
좌우의 부호가 다른 경우에 그 값을 우리가 극점, 그때의 값을 극값. 그럴 때 좌우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걸 우리는 극대값이라고 부르는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걸 극소값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것만 얘가 끝낼게. 자, 마지막 말은 그거야. 그러니까 항상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야? 미분 가능했을 때, 극대값, 극소값을 쉽게 찾는 방법은 미분했을 때 0 되는 지점을 찾는 거야. 그런 다음에 좌우의 부호가 바뀌는 그 지점이 우리가 원하는 극대극소예요. 극대극소다. 그렇지만 이런 말이 없어.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없을 때는, 그때는 그림을 확인해 봐야 돼. 그때는 그림을 확인해서, 왜냐면 봐봐, 이거 미분했을 때 0 되는 값이 아니라고. 이거 미분 불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극대극소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혼동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야. 미분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극대극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그 미분이 가능한 상태에서 극대극소를 찾는 방법은, 네, 미분했을 때 0 되는 점을 기준으로 좌우의 부호가, 미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극값입니다. 극점이고요. 요 정도만 얘기할게. 자, 그럼 가시면 됩니다.